자, 32번입니다. 그림 잘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자연수 2 이상 그리고 직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n. 자, 근데 이제 절대값 로그 2x인데 원래 로그 x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의 부분을 위로 이제 접어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원래 이제 있었던 거죠. 원래 양수 부분이니까 그냥 로그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던 게 접혀서 올라온 그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음수가 붙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이쪽의 그래프, 그죠? 그리고 이쪽의 그래프의 식은 로그 2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뭘 그려놨냐면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왜요? 여기에 밑이 2잖아. 그러니까 1.44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로그 2x 요거를 그릴 때 누구야? y는 x하고 뭐다? 그렇죠. 닿지 않게끔 우리가 아는 것만큼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자라고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게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거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n은 지금 뭐 그 변수예요. 모르는 값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을 각각 a, n, b, n이라고 할게요. x 좌표죠. 그러니까 교점의 x 좌표를 각각 a, n, b, n인데 b, n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a, n, b, n이 되겠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자, a2는 4분의 1과의 비교야. 친구들 a2는 n이 2일 때잖아.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 요 식이 뭐란 얘기예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일 때의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A2라고 하는 거, 여기가 B2라고 하는 건데,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A2는 4분의 1과의 비교예요. A2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누구냐면 X축에 존재하는 X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A2는 이제 X 값이기 때문에 4분의 1도 그냥 어떤 값 4분의 1이 아니라 어떤 4분의 1인가 같은 종류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 4분의 1은 어떤 4분의 1? 그죠? X축에 있는 어떤 X 값으로서의 4분의 1 걔를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A2와 4분의 1과의 대소 비교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A2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걔를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거죠. 왜? AN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이너스 로그 2 x라고 하는 요 지수함수와 그리고 요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점의 왼쪽 부분에서는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점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지수함수가 더 밑에 있다. 맞아요? 그거를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왼쪽 부분에선 직선이 더 밑에 있고 요 지수함수보다 그리고 요 교점에서 오른쪽 부분에선 직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4분의 1의 함수값 누구의 함수값? 요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라든가 요 직선의 함수값이 요 교점을 기준으로 서로 대소 비교가 바뀌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풀기 위해서 4분의 1을요 어디다가 대입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2 x에다가 한번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한번 대입해본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4분의 1이 되고 얘는 뭐다? 그렇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계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여기 직선에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니? 4분의 7이 되는 거야. 아까 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8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요 로그 함수의 값이 더 위에 있어야 돼.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로그 함수는 뭐예요? 여기 더 큰 데는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4분의 1은 여기 A2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에 4분의 1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A2와 4분의 1의 관계는 오히려 A2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은입니다. 0보다는 크고요. 누가요? AN분의 AN 더하기 1이 1보다 작습니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은 AN 더하기 1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해석상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요 직선에 요 y절편이 이제 n이 아니라 n 더하기 1일 때야. 그러면 우리가 an일 때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 an 더하기 1은 뭐예요? 그죠? y절편 혹은 x절편이 둘 다 보다 n 더하기 1, 1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더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요 직선의 시계보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얘기입니다. n 더하기 1 뒷부분이.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문제에서의 기본 정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교점이 하나 여기 생기고 교점이 하나 여기 생기죠. 그러면은 요 교점의 좌표가 a의 n 더하기 1, 뭐 y가 블라블라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n 더하기 1, 뭐 y가 블라블라 뭐 이 정도의 좌표 설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 bn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an과 an 더하기 1의 관계에서만 0부터 1 사이에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해석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따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 친구들, 그렇죠? 여기가 이제 y는 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n 더하기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이 뭐야? 요 교점의 x 좌표가 뭐예요? a의 n 더하기 1이고 요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는 x 좌표가 a의 n이잖아요. 맞나요? 여기 이제 이거는 잠깐만 여기로 좀 나와봐도 이렇게 방해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y축이 이쪽에 하나 있잖아. 이쪽에 y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n분의 an 더하기 1의 의미를 어떻게 잡아내는 게 가장 맞아요. 그렇죠. an 더하기 1과 an을 길이로 한번 살고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y축과의 거리가 바로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an 더하기 1 그리고 얘가 뭐다? an이라는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당연히 누가 더 길어요? 누가 더 길어? 분모에 해당하는 an이 더 길잖아요. 맞아요? 얘는 더 짧고 an 플러스 1이 더 짧고 맞나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길고 분모가 값이 더 크고 그죠? 크고 뭐 길다가 이제 크다가 되겠지. 값으로 의미하면. 그럼 an이 더 크고 an 더하기 조금 더 작아. 그리고 나서 어차피 둘 다 이거는 길이 어차피 모든 게 양수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양의 길이 그냥 길이는 당연히 양수 뭐 양의 좌표 맞죠?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0보다 큰 건 당연하고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큰 고민 없이 우리가 맞다라고 너무 명백히 그림에서 그냥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같이 볼게요. 1 빼기 n분의 로그 2n과 그다음에 n분의 bn과 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쭉 커지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로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실전에서 이 정도 생각에 가장 실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생각일 거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요거. 얘들아, n분의 bn이 1보다 작다? 얘들 n분의 bn은 꼭 뭐를 맺까? n, bn 어디에요 일단? n은 뭐예요? 그렇죠?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편들이 다 n이지. y 절편도 n, x 절편도 n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입니다. 그럼 너무 명백히 n은 이만큼의 길이거든? 근데 bn은 요만큼의 길이잖아. 누가 더 길어요? 요 분모에 해당하는 n이 더 크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건 맞아. 이건 뭐 별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n을 양변에다 곱하면은 bn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직관적이네. 뭐예요? n은 이만큼의 길이, bn은 요만큼의 길이니까 당연히 n이 더 길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부동식이 그러니까 그 부동호가 두 개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큰 고민 없이 당연히 됩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n분의 여기 로그 2의 n 그리고 나서 n분의 bn이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할 건데 방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물론 분모가 더 길고 분자가 더 작아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봐도 좋았지만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n을 곱해서 bn과 n의 단순 비교를 하는 게 더 직관적이었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서 얘도요 n을 양변에다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n 로그 2의 n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bn의 의미는 당연히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이제 bn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n에서 로그 2n을 빼볼 텐데요. n의 길이는 여기까지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좀 힘든 게 뭐냐면은 로그 2의 n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x축에서 존재하는 길이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는데 로그 2n은 뭐예요? 그렇죠? 요 n이라는 것이 요 함수 로그 2x에 대입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뭐 할까?
요걸로 하자.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로그 2의 n이라는 길인데 갑자기 x축에 존재하는 길이들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얘를 하니까 뭔가 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튀어나왔으니까 조금 더 멈칫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다시 이쪽에 옮기기가 좀 힘드니까 선생님 생각은 요 n이라든가 bn을 세로로 한번 바꿔보자. 그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y는 x라고 하는 가이드선이 있기 때문에. 자, n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렸을 때 y는 x랑 만나는 지점까지의 길이가 또 n이겠지. 이게 1대1이 돼야 되니까. 왜냐고? 여기가 45도짜리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입니다. 맞죠? 그럼 거기에서 로그 2n을 빼는 거니까 뭐만 남아요? 결론적으로는 요 짜투리 부분 보이네요. 요 짜투리. 여기 색깔을 좀 칠해볼까? 요거 짜투리 뭐 요거 요만큼이 형광펜 짜투리 요만큼이 뭐예요? 바로 그렇죠? n 마이너스 로그 2n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좌변의 어떤 그런 곳이 되는 거고. 그럼 bn은 누구예요? b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bn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더불어서 얘를 쭉 올렸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대1이 되니까 당연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bn이 됨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찍어볼게. 얘들아, 요 길이와 요 길이 bn과 요만큼의 길이 n-로그 2n과의 누가 더 길어 보이니? 딱 봐도 bn이 더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마 가나다 문제에서 니은만 답이겠어? 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을 다 종합해 본다면 니것을 답으로 할 것 같아 나는. 그렇잖아. 얘보다는 얘가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신할 수 있겠냐고. 선생님 짧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막 그리다 보면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 순간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뭐 이걸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비슷해 보이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버렸어. 그러면은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거든, 내 생각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그리다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따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걸 이대로 두다 보면 뭔가 계속 마음이 찜찜하니까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한 번 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얘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n-bn은 이렇게 넘겨서 로그 2n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두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어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할 말은 없어. 왜냐면은 우리는 봐봐요. n-bn은 봐봐요. 요 n의 길이에서 bn의 길이는 이거니까 빼면은 사실은 요 길이지, 요 길이. 맞아? 요 길인데 봐봐.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랑 똑같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n-bn이라고 하는 요 좌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따다다다당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는 사실 생각해보면 로그 2의 bn이라고 하는 길이지 사실. 그렇죠. bn의 로그 2x에서 함수값이니까. 아무튼 얘가 뭐야? 얘가 좌변 n-bn입니다. 맞아요? 얘가 바로 n-bn이야. 물론 똑같은 거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변은 뭐야? 로그 2n. 얘들아, 로그 2n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 이거는 100% 무조건 얘가 더 길잖아요. 왜냐고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뒤로 갈수록 더 값은 커질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길다는 것은 무조건 확실하거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 대충 그려도 이건 무조건 이쪽이 길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둬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대충 느낌은 왔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디귿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죠? 물론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최대한 선생님은 그냥 어떤 길이의 정보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의 그 풀이 과정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큰 고민을 안 해봤지만 이게 명백히 그게 눈에 보여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y는 x라고 하는 요 가이드선을 잘 그려놓고 나머지들을 그렸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선생님 미리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미리 좀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한번 설명을 같이 하고요. 기억 니은드 이거 보도록 하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요. 여기 절대값 로그 2x였는데 원래는 이거였잖아. 근데 절대값이니까 음의 부분을 접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얘가 뭐예요? 그냥 로그 2x 요거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접혀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붙고 로그 2x죠. 요만큼이. 근데 마이너스 붙고 로그 2x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냥 2분의 1, 그러니까 밑을 2분의 1로 만들어도 괜찮죠. 이거는 그냥 로그의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가자. 그러면은 왜 2분의 1 굳이 만들었냐면은 여기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좋은 녀석이 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왔지만 그래프가 끊겼지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의 x의 역함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2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죠. 밑은 같은. 그러니까 걔가 이거란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이 어디 위의 점이 2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y는 x 위의 점이 2란 말이야. 맞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이 물론 여기도 끊겼지만 아무튼 요만큼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얘가 로그 2x의 그래프예요. 근데 로그 2x의 그래프의 역함수는 그렇죠. 2x의 제곱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었던 y는 x에 대해서 좌우가 아니라 그 역함수 관계, 대칭 관계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좌우 완벽하게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만이거든. 근데 얘랑도 완벽하게 데칼코만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요 교점들 있죠. 교점들. 즉 r과 q도 완벽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교점이 그러니까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점이 대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P, Q, R의 좌표를 각각 x1, y1, 그리고 x2, y2, 그리고 x3, y3 나타냈는데 얘랑 서로 대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x값, y값도 서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 y2랑 x2의 길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x2가 되고 여기가 이제 y2가 되는데 그 길이가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좌표가 x3, y3였는데 그 길이가 각각 서로 역할을 달리한다. 무슨 말이죠? 그죠? y값이 x값, x값이 y값.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x3까지 길이는 곧 누구랑 같다? y2랑 같다. 또 뭐예요? x3까지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곧 뭐랑 같다? 그죠? y2와 같다. 맞죠?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y는 x에 대해서 이쪽 상황과 이쪽 상황이 좌우라 그러지? 아무튼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점들도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다 보면은 여기 x3와 y2도 정확하게 길이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케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한번 좀 말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데 이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자. 자, 기억은 x1과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생각이 물론 쉬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오른쪽에 있는 1보다는 당연히 작잖아. 봐봐. 여기 x1이 1 왼쪽에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고민 안 해도 오케이가 되는 거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얘랑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x1보다 그 x1과 2분의 1과의 관계인데 x1은 계속 반복하지만 x축에 있는 좌표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도 x축에 있는 좌표로 설정을 한번 해본다면 x축에 있는 좌표 x1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역시 x1이라고 하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보세요. 여기 로그 2분의 1의 x가 더 위에 있지. 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뒤집어져서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아래에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죠? 넣었을 때 로그 함수가 더 크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더 크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더 크냐? 혹은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 그냥? 그럼 뭐죠? 2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 1이잖아. 오라? 1이 뭐예요? 어디 갔어? 1이 어디 있어? 1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분의 1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들어가야 쓱 가가지고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니까 너무나 직관적이게도 2분의 1보다 2분의 1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가 어렵지 않게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x2, y2는 빼기 x3, y3가 같다. 그럼 빼서 0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x2, y2와 그다음에 x3, y3가 서로 같다라는 건데요. 지금 x2, y2를 일단은 한번 볼까? x2는 이만큼의 길이잖아요. 그럼 y2는 누구예요? 이만큼의 길이니까 일단은 큰 조작 없이 일단은 그대로 그냥 곱해보자.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이 넓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넓이와의 비교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우리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한쪽이 넓이로 해석이 되면은 다른 쪽도 넓이로 해석을 하게끔 연습이 되어야겠죠.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맞죠? 그럼 일단 y2 x2, y2는 이 길이 곱하기 요 y2의 길이니까 바로 요만큼의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한데 그럼 우변도 어떤 넓이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x3는 이만큼이고요. y3는 이만큼이니까 뭐야? 우리가 아까 있었던 대칭 관계에 의해서 똑같잖아요. 왜냐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딱 봐도 일단 똑같죠? 여기 얘랑 마치 그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만 뒤집어진 거잖아. 그죠? 왜 굳이 한번 식을 써보자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2가 뭐가 되는 거야? x2는 뭐랑 똑같아요? 그죠? y3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y3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 좌변은 y3 곱하기 y2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3가 뭐야, 친구들? x3가 여기잖아요. x3는 이렇게 똑같으니까 y2랑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y2로 바꿔준다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뭐다? 그죠? y2랑 y3랑 곱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y2, y3, y2, y3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딱 봐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니은도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우리가 니은을 판단할 때 넓이를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억, 니은, 디귿은 서로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풀 때 필요했던 그런 생각과 결론들이 디귿을 풀 때도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도 늘 하니까, 그러면 이제 디귿을 풀 때 뭔가 곱해져 있으니까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넓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은 한쪽은 x, 한쪽은 y가 나와야 넓이가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x. 이쪽은 둘 다 y. 그러니까 y는 y끼리 곱해지고 x는 x끼리 곱해졌으니까 뭔가 넓이로 푸는 게 아닌가? 그럼 뭔가 좀 조작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x랑 y랑 만나야 넓이가 나오니까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여기 y2랑 같은 게 뭐예요? 이쪽을 바꿔보자. 그러면은 요 x1이랑 같은 게 뭐지? x1이랑 바꾸기 몰라, 똑같은 말이지만 x1이랑 같은 게 뭐예요? 이쪽을 y 쪽에서 찾아봐. x1이랑 같은 것은 y 쪽에서 y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y1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요 y2를 바꿔볼까요? 물론 뭐 y1을 바꿔도 물론 다 똑같아. 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자, y2를 x 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은 y랑 만나게 해가지고 넓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러면은 y2를 찾아보면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으니까 x3과 똑같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또 x2 곱하기 y1 빼기 1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느 길이냐면은 봐봐, y1이 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1은 이 길이거든. 그럼 짧은 거에서 긴 걸 빼니까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뭔가 좀 별로거든요. 왜냐면은 뒤쪽에도 마찬가지야. x3에서 1을 빼볼게. x3가 이만큼이고 1이 이만큼이니까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니까 음수니까 우리는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음수야.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바꿔서 x2에다가 그 다음에 1-y1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음수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제자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1 이렇게 해가지고 x3 -1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x3가 아니라 뭐야? 1-x3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x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2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요 길이야, 요 길이. 그죠? 그러면은 1-y는 뭐냐면은 여기 1-y1은 보세요. 1이 여기 있고 y1이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 보이세요? 이만큼의 길이? 그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를 세로라고 본다면 x2가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좌변에 해당하는 넓이가 될 것 같아. 일단 볼게요. 일단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그러면 선생님이랑 형광펜으로 그려보면은 이 정도의 넓이 보이십니까, 친구들? 이 정도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같은 맥락이죠. y1이 뭐예요? y1이 일단은 여기서는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죠? y1이 요 길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1 빼기 x3인데 1 빼기 x3는 뭐냐면은 이만큼의 길이거든요. 지금 이만큼의 길이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만큼의 길이 맞죠? 이만큼의 길이고 y1이 높이가 여기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야? 한 요 정도의 넓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까지가. 왜냐면은 여기가 1 빼기 x3가 되고 그다음에 y1은 요만큼의 길이가 될 테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물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제 위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보니까 뭐예요? 일단은 여기다 한번 세울게.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 해보니까 뭔가 단순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넓다, 누가 더 작다를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해. 지금 봐봐. 그렇지 않아? 누가 더 길지? 누가 더 작지? 누가 더 짧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잘못 구했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좌표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다른 쪽의 삼각형을 한번 몇 가지 해보니까 나는 참 발견을 못했거든요. 다 뭔가 애매한 것 같아. 왠지 막 다.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구체적인 좌표들을 찾아서 해야 되나? 왜냐면은 뭐 이것과 뭐 이것은 이제 또 교점이니까 뭔가 좌표들을 또 찾아서 해야 되나라고 하기에는 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방정식이 안 세워지잖아. 갖다 놓고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넓이를 통해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 나는 그게 이제 나의 결론이었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x 빼기 1 뭔가 좌표 하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뭔가 나누면은 넓이 말고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넓이 말고 길이의 비교 그러기에는 길이와 길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x2 곱하기 x1 하면은 2 곱하기 2가 하면은 또 어떤 길이가 나올지 또 모르고 어렵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당연히 뭐예요, 그죠? 기울기, 적당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울기로 한번 만들어보고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울기로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오른쪽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디귿이 아까 뭐였지? x2에다가 x1 어디 갔어? x1-1은 큽니다. y1에다가 y2-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기울기를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질문에 대한 답은 경험이지 뭐 경험. 넓이를 안 되면 기울기를 비교하는 것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들도 꼭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써먹을 일 있으면은 꼭 그런 식으로도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는 x와 y가 뭔가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한번 1로 보내서 고민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얘는 아까 음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1에서 x1을 빼는 거니까 음수야. 그럼 얘도 음수니까 어차피 음수를 각각 짝짝 보내면은 뭐예요? 어차피 쌤쌤이니까 역시 부등호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y2-1을 이쪽으로 보내고 분모로 보내고 x1-1을 이제 분모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y2-1 분의 x2 그리고 이쪽은요 어떻게 돼요? x1-1분의 y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왜? 우리가 여기 0이 빠져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경험이죠. 우리가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은 점과 점 사이, 점에서 점을 빼고 점에서 점을 빼니까 점에서 점을 뺐는데 점에서 점을 뺄 때 이 점이 없었는데 그러면 0을 만들어줘야지 뭐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맞아요. 앞으로는 물론 더 많이 하게 되지만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y2 어디 갔어요? y2-1분의 x2-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따질 때는 뭐야? 기울기를 따질 때는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 분모의 x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분자의 y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아주 잘 돼 있죠. 뭐예요? x1-1 y1-0이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석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 얘는 뭐예요? 그쵸? x1, y1과 그리고 1,0과의 기울기지. 왜? x 증가량 한쪽에서 한쪽을 일괄적으로 잘 뺐지. x1-1분의 y1-0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된 거야. 일단 시각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 오른쪽?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지울 건 지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디 갔어? x1, y1이 어디입니까, 친구들? x1, y1은 바로 어디니? 바로 여기죠. 여기. x1, y1은 여기죠. 그리고 나서 또 1,0과의 그 기울기니까 여기다. 그럼 요 두 개를 이은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네요?
요게 바로 우변의 기울기 x1 y1과 1,0과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좌변도요. 우리가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따를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불편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x와 y의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 똑같은 게 각각 다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y2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x 쪽에서 찾아봐. 그럼 y2랑 똑같은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x3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x3-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2도 x2도 뭐예요? x2도 y 쪽에서 찾으면 x2가 얘랑 똑같지. 뭐야? x2가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x2는 이렇게 긴 길이니까 이렇게 긴 길인 y3랑 똑같지. 맞죠? y3랑 똑같으니까 예고 대신에 y3 마이너스 1, 0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변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x3, y3 와 이것과 그 다음에 1,0과의 기울기야. 그럼 x3와 y3는 어디니 친구들? x3와 y3는 바로 여기다. 그죠? 여기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1,0과의 기울기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봤어요. 너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느낌이 오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선생님이 그것만 떼서 아래쪽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 즉 좀 더 과장해서 그리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란 얘기야. 맞나?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x1, y1.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x3, y3였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 어차피 우리는 값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값이 더 큰 값을 가져. 이거 둘 다 음의 기울기입니다. 음의 기울기. 그러면은 얘가 더 가파르지만 음수의 기울기 때문에 값이 더 큰 거는 얘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얘가 더 가파르지만 값 자체는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의 기울기에서는 오히려 완만한 게 더 값은 크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이쪽이 더 큰 게 맞지. 왼쪽이 더 큰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다? 정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나? 아니죠. 맞나요? 아니지. 얘들아, 지금 왼쪽을 바꾼 게 뭐예요? x3랑 y3니까 얘죠. 얘지. 그럼 얘가 크다가 아니죠. 값은 이쪽이 더 큰 거지. x와 y1이 더 큰 거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세요. 이쪽이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지. 값은. 그래서 디귿은 거짓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꼭 복습해 보시고요. 어떤 전략으로 풀었는지 물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수로 구해서 가나다 문제 풀 때는 뭐 넓이, 기울기, 길이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험 한번 꼭 해보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도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로그 2의 절대값 O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로그 2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절대값 O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으리라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대충. 그거를 절대값을 한 번에 빡 줬기 때문에 뭐예요? 그쪽 왼쪽에다가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그려라 이런 말인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을 좀 할게요.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제가 우리는 뭘 그릴 거냐면요. 절대값 되기 전에 로그 2의 O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좀 찢어볼게요. 그럼 로그 2의 O 더하기 로그 2의 X의 그래프야. 그러면은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고 걔를 위로 로그 2의 O만큼 위쪽으로 Y축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맞냐?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좀 웬만하면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충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이득이니까. 자, 그럼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몇 번 또 강조하지만은 y는 x라고 하는 가이드보다 더 이렇게 밑에 존재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대충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쯤에 한 좀 적당히 이제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거를 위로 로그 2의 5만큼 위로 올려야 돼요. 얘들아,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4보다 크니까 즉 로그 2의 4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위로 2칸 이상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그 2의 x의 그래프 특징을 한 번만 싹 살펴보면은
얘들아, 로그 EX에서는 지금 여기가 절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절편이고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은 y는 x하고 이렇게 만나는 여기도 1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2가 있을 때 여기가 1을 만족하는 여기가 2죠. 왜냐면 로그 2의 2가 1이니까죠. 그러면 우리가 또 y는 x까지 2에서 이렇게 닿는 요 길이가 2라는 것도 알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2니까 1대1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짜투리 길이가 2란 얘기예요. 2란 이만큼의 짜투리 길이가 1이란 얘기지. 여기가 1과 1로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의 길이 1이었으니까 여기가 전체가 2가 되니까 여기가 1과 1로 나눠 먹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로그 2x의 그래프를 로그 2의 5만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얘가 2점 얼마 2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점이 1보다 그러니까 2 이상, 그러니까 얘를 이 y는 x를 넘어서서 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맞나요? 마찬가지죠. 1,0이었던 절편의 점이 위로 2 이상 올라가니까 이 여기가 1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그 2의 5x의 그래프를 대충 그리더라도 y는 x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위로 쭉 올라와서 y는 x와 적어도 두 점은 만나는 상황처럼 그려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과했나? 아무튼 그래요. 선생님이 좀 지울 건 다시 지우고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로그 2의 x는 일단 살려둘게. 왜냐면 로그 2의 x는 이따가 또 그려야 되거든. 그거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위로 충분히 조금 2점 얼마 이상 들어 올리니까 아까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y는 x랑 무려 만나도록 그린다. 그죠? 만나도록. 그러면은 위로 충분히 되니까 뭐 되게 이렇게 높이 그릴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교점이 있기도 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언젠간 교점이 있겠지. 그지? 아무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게 바로 초록색이 뭐예요? 그쵸? 로그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다 쓸까? 로그 2의 5x의 그래프니까 그럼 절대값 5x의 그래프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음의 부분이니까 한번 써보자. 음의 부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붙고 나오니까 이게 진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5x.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이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 대칭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y축 대칭을 그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y축 대칭을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 한 번에 해가지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다? 로그에다가 로그 2의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는 거다.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그죠? 절대값. 로그 2의 절대값 5x의 그래프라는 거지. 몇만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이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게 이거죠. 로그 2의 x 더하기. 아까 선생님이 이거 그려놨죠. 로그 2의 x가 원래 이거였는데, 그죠? 그럼 여기다 좀, 얘들아. 이거 절편은 얼마죠? 로그 5x 요게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로그 5x의 절편은 얼마예요? 뭘 넣어야 0이 돼요? 그쵸? 진수가 1이 돼야 되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은요 여기가 5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아두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지? 여기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5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다 너무 글씨가 이상하다. 여기도 마이너스 5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괜찮겠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할 거냐? 여기 로그 2의 x 더하기 2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그죠? 얘는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를 이쪽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게 아까 절편이 1,0이었으니까 왼쪽으로 두 칸 옮기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1,0으로 옮겨지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쭉 가가지고 이쯤 정도가 되겠지. 이쯤 정도 맞나?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원래는 이렇게 쭉 있었던 거고 이렇게 쭉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절편으로 갖는 로그 여기다 식을 또 써보자. y는 로그 얼마예요? 2의 x 더하기 2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것과의 교점을 AB라고 한대요. 맞죠? 그런데 AB의 x좌표는 B의 y x좌표가 작다. 이 말이 뭐야? 그죠? 왼쪽에 있는 게 A, 그럼 여기 있는 게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B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이러한 가이드선은 잠깐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필요 없었고 여기까지만 일단 됐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또 한 가지의 그래프를 더 그립니다. 뭐냐면은 로그 2의 x 더하기 m이야. 아까 로그 2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옮긴 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m이 2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오히려 두 칸보다 더 왼쪽으로 오니까 두 칸 더 옮긴 이 그래프보다 더 왼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그대로 조금 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그리면은 조금만 넉넉히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이 정도 느낌 맞네? 그러면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평행 이동을 일괄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겁니다. 그죠? 그 그래프가 뭐예요? 이 그래프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 녀석과의 교점도 C하고 D라고 돼 있고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C하고 D도 분명히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쭉 와가지고 여기가 D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좌표가 여기가 P, Q, C가 P,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얼마예요? R, S가 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림에 대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렸으니 이건 또 지워야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썼던 거니까. 자, 여기까지 그래프가 되고요. 이것도 그림을 좀 식을 써보자. y는 얼마니? 로그 2에다가 x 더하기 m.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기억니인데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보도록 합시다. P하고 Q가 요 마이너스 3분의 1 혹은 2분의 1과의 대소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P가 뭐였습니까? 아까 요거였죠. 여기 X좌표. 그죠? 그리고 R은 뭐였어요? R은 요 녀석의 X좌표였습니다. 그죠? 자, 이거 쓸데없는 것도 지우자. 자, 그러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2분의 1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알 수 있는 거 그죠? 아까 여기 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p도 모르고 q도 당연히 몰라. 마찬가지죠. 여기 r도 모르고 s는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였어요? 아까 요거 빨간 거 있죠? 요거 평행 이동한 거 로그 2 x 더하기 2 이거는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도 완벽하게 우리가 뭘 알아요? 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똑같은 로그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연립해 볼까? 즉, 우리는 연립을 통해서 a하고 b의 좌표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x 더하기 2는 로그 2의 마이너스 5x랑 이렇게 방정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아까 내가 연립했다라고 했니? 연립은 아니지. 그냥 식 하나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럼 x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5x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넘어가면은 6x가 마이너스 2니까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보이네.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딱 봐도 뭐예요? C가 더 왼쪽에 있죠. A보다 왼쪽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왼쪽에 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일단 요거는 참인게 밝혀줬고요.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가 또 뭐예요? 요거 B의 좌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B의 좌표는 바로 요거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로그 2의 5 완벽하게 식을 잘 알고 있는 것끼리의 교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x 플러스 2와 5x가 같으면 되겠지 이건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는 이렇게 4x 넘어가니까 x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요 b의 좌표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또 그림상 당연하게도 r은 이것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여기 d죠 d. 점 d는 점 b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x 값이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r은 2분의 1보다 크다가 역시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어렵지 않게 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맞죠?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지울 건 더 지우자. 자, 니은입니다. AB의 기울기가 뭐죠? 이거죠. 이렇게 이어진 이 기울기 보이죠? 그리고 CD의 기울기랑 같냐라고 돼 있는데 CD의 기울기는 뭐야? 이거죠.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딱 봐도 다르죠. 얘가 더 가파를 것 같아. AB가 더 가파를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애시당초 뭐야 친구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탄생 자체가 뭡니까?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서로 이렇게 평행이동, 좌우로 평행이동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어짐 정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보세요. A하고 B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좌우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조금 더 두께를 이렇게 해서 A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이렇게 먹여보세요. 이렇게까지 와봐. 맞죠? 그리고 B도 여기까지 한번 평행 이동을 먹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편의상 A'이라고 여기를 편의상 B'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A'과 B'을 이어주는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랑 당연히 평행하겠지. 같겠지. 즉 같겠죠. 이해되시죠? 얘를 그대로 잇고 그대로 이은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그 기울어진 정도와 얘랑 완벽하게 평행한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A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이거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울기와 그다음에 C부터 D까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대소야. 근데 지금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함수 이렇게 그 위로 볼록인 그래프잖아. 지금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러니까 A, B를 이렇게 옮긴 그 두 개의 기울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라면 맞나요? 그러면은 또 CD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대충 그려도 그냥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완만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니은은 뭐 큰 계산 없이 그냥 딱 봐도 다르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은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도록 하자. B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을 때 B가 뭐였어요? 아까 했던 거 좀 지울까? 아까 했던 건 뭐 이런 거 이제 쓸데 없겠죠? 쓸데 있으려나? 아무튼 그렇다. 여기 있다. 자, B의 y좌표와 높이도 높이 그러니까 요 B의 높이와 그 다음에 C의 높이 이 높이가 서로 같대요. 같다고? 그럼 같게 좀 만들어 볼까 친구들? 얘를 조금만 옮겨볼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금만 더 옮겨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높이가 대충 같은 거 보이세요? 너무 그런가? 이게 높이가 같죠? 이렇게 같죠? 같게끔 하고 그리자. 뭐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좋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C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서도 요 D라고 하는 여기가 좀 연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D도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럴 때 같을 때, 즉 같은 높이를 가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같을 때 삼각형 CAB 어디 갔어요? CAB는 어디가 요거네요. CAB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CBD는 요거 삼각형이죠. 넓이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CB를 지금 공통변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CB를 그냥 각각의 밑변이라고 본다면은 이 녀석의 높이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죠. 맞나요? 요 길이가 왜 이래 이거? 요 길이가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CBD 위쪽은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연장선을 걷다고 생각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넓이가 같다를 그냥 높이가 같냐라고 대신해도 되죠. 왜? 여기 밑변을 취급해주는 요 CB의 길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A하고 D 의 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같은지 한번 실제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높이는 뭐예요? 그쵸?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 근데 요 길이는 생각해 보면은 요 B라고 하는 높이에서 요 A라고 하는 높이 이렇게 두 개를 뺀 거예요. 요 길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왜냐고? 아까 우리가 니은을 기억을 풀 때, 그죠? 기억을 풀 때 우리가 뭐였어요? 요 2분의 1이 아까 뭐였지? 요 좌표였죠. 요 좌표. 요게 2분의 1이었죠. 맞나요? x좌표가 이게 2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기억을 풀 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더 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그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죠? 요식 로그 2의 5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b의 높이, 즉 b의 y좌표가 나오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요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로그 2에 얼마?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도 더 쉬워요. A도 더 쉽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였어요? A의 x좌표였잖아. 맞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누구한테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그쵸?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식은 바로 요거죠.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야.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요 A의 높이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CAB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A의 높이는 뭐예요? 그렇죠? 요식 로그 2의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얼마니 3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a의 높이가 로그 2의 3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AB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뭐예요? 그쵸? 요만큼의 길이 로그 2의 2분의 5에서 요만큼의 길이 로그 2의 3분의 5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계산을 좀 하고 가자. 쓸데없는 건 지우고. 얼마니? 그래요. 로그 2의 2분의 5, 로그 2의 2분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5예요. 물론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기로 만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로그 2의 5가 공통으로 분리하면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1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로그 2의 5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3 여기까지가 일단은 높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높이? CAB의 높이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한 번 더 정리를 해도 괜찮긴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둘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높이를 구해야 돼요.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걔는 누구예요? 그쵸? 아까 여기까지 높이가 이거란 걸 알아. 그럼 우리는 요 S라고 하는 요 D의 Y좌표를 알아야 Y좌표끼리 빼야 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맞나요? 그럼 이 좌표는 뭐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야, 친구들? 얘랑 얘와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교점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 파란색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로그 2의 x 더하기 m. 근데 m을 모르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m을 구하는 게 또 난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m은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요 p, q를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c하고 b의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니? 그렇죠? 높이에 해당하는 요 q 값, y 값이 로그 2의 2분의 5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렇죠? 괜찮죠? 요거는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C의 X좌표인 P 값을 알아야 이 녀석이 P, Q를 지난다라고 하는 걸 세워서 M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P, 즉 C의 X좌표는 어떻게 할까? 친구들 어떻게 할까? 그렇죠? 바로 뭐다? 그렇죠. 아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좌우 대칭이었잖아. 로그 2의 5x, 로그 2의 마이너스 5x니까 맞나? 근데 아까 b의 x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그냥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c의 x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c의 좌표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찾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b랑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C의 정체가 뭐예요? 그렇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로그 2의 2분의 5는 얼마니? 로그 2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m 값이 얼마라고 딱 나와요. 그렇죠? 2분의 6, 즉 3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시겠죠? 맞나?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바로보다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3이었구나. m 값을 일단은 찾아냈습니다. 물론 디귿을 풀 때에 나오는 거죠. 디귿이 여기 높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m 값이 3이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연립을 통해서 그 연립이 아니라 또 연립이래. 얘랑 뭐예요? 그 방정식을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r과 s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s, 즉 이 높이를 구하면은 이랑 빼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누구랑 그 방정식을 세운다고요? 그렇죠? 요 로그 2에 얼마니? 로그 2에 여기다 써볼까요? 로그 2에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식은 뭐예요? 로그 2의 5x죠. 그러면은 로그 2의 5x랑 같다.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얼마니? x 더하기 3은 5x가 되고요. 4x는 3이니까요. x는 얼마란 얘기예요? 4분의 3이란 얘기입니다. 맞네? 4분의 3. 그러면 여기가 x값이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이제 뭐 4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높이죠. 그러면은 이 높이 s는 얼마란 얘기야? 즉 d까지 높이는 얼마예요? 로그 2에 4분의 3 곱하기 5니까 4분의 1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CBD 요 넓이의 높이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길이 로그 2의 4분의 15에서 여기까지의 높이 얼마예요? 로그 2의 2분의 5를 빼야겠네요. 그래야 여기서 이 높이를 빼야 요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죠? 요만큼이 삼각형이니까요. 맞죠? 그림이 너무 엉망인데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별거 아닙니다. 지울 건 지우자. 여기는 지울게요. 좋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로그 2에 얼마니? 로그 2에
4분의 15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5가 되겠다.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계산이 그냥 나눌까? 이거 그냥 나누면 되나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2분의 5분의 4분의 15. 그럼 그냥 무식하게 해보자. 얼마예요? 로그 2의 20분의 30입니다. 그럼 얼마니? 로그 2의 2분의 3이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맞잖아. 똑같잖아. 로그 2의 3 마이너스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죠?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넓이도 같다. 즉 디귿은 참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은 이런 식으로 좀 말이 길어졌지만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또 100%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계산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지만 이 문제를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연습들, 디테일하게 다 그리는 연습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대칭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뭐랄까 평행이동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는 것이 이제 기출을 풀어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는 소재, 지금 34번까지 계속 풀었지만 반복되는 소재들이 계속 나오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5번은 선생님이 이거를 실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번외편으로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뭘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딱 좋거든요. 자, 보세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너무 그랬나? 아무튼 뭐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위로 볼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상에 어떤 랜덤한 점 두 개를 아무렇게나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이어주잖아. 그러면은 곡선이 무조건 요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에요. 딴 거 잡아도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잡아봐. 그럼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이 직선보다. 그래서 위로 볼록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어떤 점 두 개만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곡선이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죠? 다른 거 하나만 더 잡아볼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두 점을 잡았을 때 생기는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요. 그렇게 따져도 아주 훌륭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즉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이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로 볼록이 그래프 한번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점을 두 개를 하나 잡아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편의상 그냥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좌표를 B라고 두면 선생님이 그냥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fx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값, 즉 높이가 FA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값 여기가 FB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은 가이드선을 좀 그릴게요. 가이드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요 A랑 B랑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신의 한 수는 뭐냐면은 대각선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대각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A하고 B, 요거 A하고 B의 1대1 내분점 딱 중앙이 어디죠? 딱 여기죠. 여기. 그리고 그 좌편 당연히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맞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의외로 여기 Y값 FA와 FB와의 딱 1대1 내분점이 어디입니까? 내분점이 바로 여기죠. 한 이쯤 되겠죠. 이쯤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그렇죠? 그냥 두 개를 더해서 FA랑 FB랑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걸 거야. Y좌표가.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뭐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가이드선을 그었죠? 그런데 잘 보자. 우리가 얘랑 지금 1대1 내분점이고 이렇게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고 대각선이기 때문에 얘를 이어볼까요? 어떻게 이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이어져 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만나는 게 공유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1대1은 여기가 이게 직각이니까 평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은 여기가 1대1이어야 되는데 그럼 1대1은 당연히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돼야 스토리가 맞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봐봐요. 여기가 지금 2분의 A 더하기 B인데 지금 이게 fx의 곡선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요 2분의 a 더하기 b의 함수값은 여기 찍히는 거지. 여기 찍히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와 봐봐. 쭉 올라와 보면 여기 이 점의 y 값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2분의 a 더하기 b를 fx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위에 있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식이라기보다 하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위로볼록의 특징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함수값끼리의 1대1 대분점 2분의 f a 더하기 fb 와 그 다음에 딱 요거 중앙값 센터값 함수값의 비교는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더 커요. 만약에 같단 얘기는 여기가 직선일 때 같은 거야, 친구들. 여기가 직선이면은 뭐예요? 1대1 내분점 자체가 곧 그냥 이 녀석의 함수값과 동일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위로 볼록 곡선이기 때문에 같을 리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비교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한번 복습 필요 없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값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끼리의 가운데 값은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스케치만으로도 가능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응용하면은 아래로 볼록이다, 아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이쪽과 이쪽의 대소가 어떻게 되겠니? 친구들 f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쪽이 더 크겠지. 왼쪽이 더 크겠죠. 왜냐면은 아래로 볼록이면은 여기다가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표기해볼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쪽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아래쪽이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어디 갔어? f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사실은 까먹어도 한 번만 스케치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함수값, 중앙, 센터값 1대1 내분점의 함수값이 더 큰 거고요.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뭐 이게 더 크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은 기억 니은데 그것은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자, 기억 보도록 하자. A하고 B하고 둘 다 양수인 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루트 안에는 양수가 들어가야 실수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다. 그럼 기억과 니은은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루트 X의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그죠?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이게 루트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잡아보세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루트 A 그렇죠? 여기다 지울 건 지우자.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뭐예요? 루트 B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정확하게 뭐예요? 이 둘의 가운데 값 여기고요. 맞나요? 여기가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맞나요? 함수값의 가운데 값 맞나?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는 뭐란 얘기예요? 딱 여기 가운데 값. 저 가운데 값, 즉 2분의 A 더하기 B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이쪽이 더 높죠. 왜냐고? 위로 볼록이니까. 즉 누구예요? 2분의 A 더하기 B 함수값이니까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선생님 같다가 왜 나와요? 바로 뭐냐면은 얘들아 이게 A랑 B랑 지금 둘 다 양수라고는 돼 있지만 양수인데 둘 다 같은 양수일 수 있으니까 A랑 B랑 같을 수도 있잖아. A랑 B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봐봐. 그러면은 B 대신에 한번 B 대신에 A 넣어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루트 A가 되는 거지. 루트 A 더하기 루트 2 나누기 2니까. 맞나요? 그 우변도 뭐예요? 우변도 2분의 A 더하기 A니까 2A니까 그냥 루트 A가 되니까 똑같잖아. 그럴 때에는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하고 B하고 다르다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A랑 B랑 그 다음에 A랑 B랑 다를 때에는 오른쪽이 더 큰 거야. 왜냐고? 루트 X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기억나시죠? 아이고야 이거 기억나시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죠? 자, 기억은 참이고요. 그럼 니은도 간단해요. 니은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로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무슨 그래프? 그렇죠?
그냥 대충 그리자.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3의 x제곱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라는 거지. 맞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a제곱이고 여기가 3의 b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이잖아. 맞나? 그러면은 왼쪽이 뭐예요? a제곱 3의 a제곱 더하기 3의 b제곱 나누기 2니까 정확하게 그 y값의 딱 한가운데 값이잖아. 그죠? 그리고 2분의 a 더하기 b는 이 녀석 한가운데 값이 여기죠. 그러면 거기 함수값은 바로 여기지. 여기 맞나요? 그러니까 2분의 3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떨 때 같아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동 성립하는 거고요. a랑 b랑 다르다면 왼쪽이 더 큰 거야. 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따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바로 로그 함수니까, 그리고 성형 로그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로그 a가 되고 여기가 로그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좌변은 함수값끼리 가운데 값이니까 여기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이 녀석이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니까 또 높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거나 그리고 a랑 b랑 같으면은 같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다. 그냥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이야기였어요.